자,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토착신앙, 도교, 불교, 유교 하면은 끝이 납니다. 자, 인종이 병에 걸려서 왕의 회복을 기원하는 여러 종교 행사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불교, 부처님에게 제사도 지내고 유교와 도교의 신에게도 빌었고 무당이 또 이런 말을 하니까 벽골제의 제방을 허물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 유교, 토착신앙, 도교, 풍수지리설이 유행했습니다. 자, 동명성왕과 태조왕건을 신으로 모셨고요. 국왕도 용의 후손으로 여겨 신성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개경과 서경에서는 재령, 산, 강, 용을 섬기는 팔관을 성대하게 열었고요. 지방에서도 선신과 수신을 위한 축제를 베풀었고 고을의 위인을 수호신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는 자,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믿었고요. 자, 귀족은 안락한 생활을 하며 신성실에 관심을 가졌고 왕실에서는 도교 사원을 세우고 초제, 그러니까 도교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초제를 열었고 국왕의 장소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교리 체계나 수단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풍수지리설입니다. 예언 사상과 결합해서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지설, 서경 길지설에 따라서 북진 정책 추진하였죠. 그리고 묘청의 서경순도 운동도 있었고요. 또한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한양이 아마 숙종 때일 거예요. 남경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톡착신앙과 사상을 수용한 서적이 활발했습니다. 구삼국사에는 자, 고려와 백제 신라의 역사가 신비한 내용과 함께 수록이 되었고요. 해동비록에서는 풍수지리설과 음양설 등 각종 예언설을 종합했습니다. 다음에 이련은 삼종유사를 보세요. 삼국유사인데 민간신앙 등을 수집해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어요. 이 책에서는 단군을 우리 민족으로 시조로 기록해서 통합된 민족의식을 드러냈는데 최초로 단군을 민족 시조로 내세웠습니다. 보통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많이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작성을 하였는데요. 조금 있다가 바로 책에 나오니까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자, 강릉 담오제네요. 이 담오제는 어디 보자. 강릉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사입니다. 자, 강릉의 호족 왕순식이 왕권을 돕기 위해서 제갈령에 이르렀을 때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뭘 볼 거냐면은 엥? 음, 아이고 이게 아니다. 자, 고려 초에 1, 2천 전투였구나 관련된 사건이 왕송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 왕씨성을 지금 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손식이 된 것인데요. 자, 공성은 김씨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어, 쭉 내려보면은 1, 2천 전투에서 함께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이렇게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왕손식이 왕건을 도와가지고는 이후에 이 사람과 관련된 축제인 담오지를 이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교입니다. 여러분들, 2페이지 남았어요. 좀만 힘을 내세요. 자,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하긴 했지만 불교를 굉장히 장려를 해서 선생님이 계속 고려시대는 불교를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때 이 유교는 교육, 국가의례, 역사사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정부가 국사감, 성정대 세워지고요. 지방에 향교를 세웠고요. 뛰어난 유학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것도 성종의 정책을 뒷받침하였고 고려 중기에는 책충이라는 인물이 구세학당을 설립한 이후 사학시위도가 융성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책충이라는 사람이 고위 관리를 지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학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 재능을 좀 그냥 호송세월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뭐 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서원도 있고 창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책중이 이제 자기 학당을 세운 거죠. 책중 학당. 그래서 이 학당을 세웠는데 부제가 뭐냐면요. 9개의 학문을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개 과목을 공부한 학당이었는데 최충을 이렇게 세울 때 이 구제 학당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그렇게 유명해진 학당이 몇 개가 있었다? 12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 생각하면 돼요. 사립학교, 사학이 12개가 유명했어. 해서 사학시리도라고 부릅니다. 자, 유교 사관에 따른 역사서도 편찬됩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서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삼국사기에서는 유교적 합리주의가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걸 안 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제 비 왔는데 하느님이 노에서 비가 왔어.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믿어요?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비가 내리는 그 원리를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노했어 라는 내용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부식도 유교적인 내용도 쓰면서 합리적인 내용만 역사서에 편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삼국사기의 신비한 내용,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뭐 하느님이 뭐 주모 너무 안타깝게 여겨 뭐 피를 내려서 도망가는 것을 뭐 도와주었다. 이런 내용들을 대거 삭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뭐 비를 내려줬다는 하느님이 노에서 비를 내려줬다라는 건 사실은 비합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와 뭐 담긴 우리 역사 속에서 내재하는 그런 설화적인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근데 사실 지금 고3국사 책이 현존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설화가 있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무신정권기에는 이규보가 그런 너무 유교에만 치중했다. 우리 고려의 그런 전통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 전통성을 너무 무시했다라는 내용을 비판을 한 거고요. 삼국사기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삼국유사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고 삼국유사 이련이 그런 신비한 내용들을 많이 제거해요. 신비한 내용 많이 가지고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쓸 때에는 사실 누가 침입한 시기냐면은 몽골군의 침입으로 삼국유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몽골 애들이 침입을 하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고려인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가 먼저 조상이냐라고 보니까 창군이 조상이야. 우리가 지금 그 전에는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싸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의 뿌리를 거서 타고 가면은 우리는 결국 장군이라는 이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몽골에게 저항을 해야 돼라는 내용입니다. 자, 삼국사기는 공기, 지, 열정, 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공기는 뭐냐면 왕들의 역사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백제왕, 신라왕, 그다음에 고구려 왕을 순서대로 이렇게 편찬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는 뭐냐면 그 지형, 뭐 지리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제도 이런 것 등을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지리지, 그러니까 그 전라도, 뭐 경상도, 충청도 그 지리에 관련된 내용들, 제도사, 백제의 제도, 그다음에 뭐 신라에 있었던 제도, 뭐 골프인데 이런 제도사 등을 이렇게 모아놓은 듯, 그러니까 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열전은 뭐냐면 영웅들이나 그 다음에 뭐 김유신 같은 사람들,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또 유명한 신하들 이런 사람들 내용 모아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내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역사가 띄엄띄엄 한 번에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백제왕, 백제, 고구려왕, 신라왕 이렇게 해갖고는 여기는 연도, BC 몇 세기, AC 몇 세기 이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표로 작성, 연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도 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이 봉기의 기와 그다음에 열전의 전을 따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삼국사기라는 아이지. 사기를 책을 샀다라고 하면 여러분 책을 몇 권 사야 되냐면은 5권을 사야 돼요. 봉기책 따로 있고요. 기 따로 있고요. 열전 따로 있고요. 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세가 따로 있고 이 5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친구들은. 자, 그럼 이 사기에 쓰여진 기전체 형식을 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승휴는 이때는 장군을 민족의 시조로 한 제왕홍기를 저술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원나라 시기입니다. 원나라 간섭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를 중국의 제국으로 인식하였다라는 내용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합니다. 자, 성리학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우주의 이치, 그 이가 리입니다.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면은 누가 유학을 창시했냐? 공자를 시조로 보죠. 그리고 순자가 있고요. 맹자가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요. 순자는 인간의 성품은 굉장히 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믿나요? 나중에는 이게 사람은 백지와 같다. 사람은 성모성악설. 헷갈리네. 잠깐만요. 검색 좀 할게요. 네, 선악설이네요. 선악설. 자, 성은 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백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지, 악한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태어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주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송나라 시대의 인물인 주의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음과 양이 있는데 이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가 종합을 해갖고는 송나라 다음을 원나라 시기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사에서 이 원나라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고려로 전래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검색 하나 해볼게요. 짜잔.
성리교예요. 자, 너무 아름다우시죠? 정말 아름다우신데. 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성리교를 검색했느냐?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검색을 한 건데, 송, 해, 교입니다. 무엇이냐? 송나라, 중일본은 해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려입니다. 고려. 근데 이 송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우리 고려도 간섭을 받잖아요. 누구의 간섭? 원나라 간섭.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송나라 때 연구된 학문이 고려시대로 이렇게 전래가 되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을 하게 되고요.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색, 정도전이 성리학을 확산시켰으면서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개혁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지도 이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제는 또 기존의 역사 기록을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추어서 재해석합니다. 자, 명분,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어렵겠다, 여러분들이. 성리학적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울 때에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지 명분이 있어야만 조선을 세울 때에 타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명분이라고 하는 거가 뭐 군신, 왕과 신하가 지켜야 되는 원리, 부자, 아빠와 아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명분, 대속, 국가 사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러한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추어서 역사 기록을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의 역사 인식에서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동명성왕이 돌아가시니 그때 40살이었다. 장사를 지내서 동명성왕이라고 불렸다. 동명성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40살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공자는 어지러운 신의 말씀하자고 하지 않았다. 고상국사를 보니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거 진짜 신성한 거고 신이었다. 김부식은 왜 이런 걸 생략했느냐.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김부식이 뺀 이유가 그런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국사기하고 그리고 동명왕편의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이규보가 이런 동명왕편을 정말 이런 내용을 잘 저술을 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40살이었다, 장사만 지냈다, 동명성왕이라고만 불렸다. 이런 지금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 동국 이상국집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규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기이하고 신이한 것을 다 기록을 했고 김부식 같은 경우에서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은 신이하고 기이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민석이 들어왔네. 민석이 안녕.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발달입니다. 불교의 발달은 불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사와 왕사 제도는 무엇이냐면은 국가에서 그 승려의 땅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국사는 교종의 땅, 왕사는 선종의 땅입니다. 자, 그래서 국교, 나라에서 불교의 그런 지위를 인정을 해줬다라는 내용이고 승려가 되는 시험도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풍록사라는 관청도 설치해서 불교 행정을 담당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불교를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면은 국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적극 이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사찰을 지어서 역시 국가의 안녕과 국왕의 장소를 빌었고요. 그 다음에 외적이 침입하면은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를 극복하고자 법회를 열었다라고도 지금 되어 있죠.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조판하였고요. 이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 이 초조 대장경이 불타요. 그래서 다시 8만 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가쿤이라는 인물이 해동 고승, 해동, 우리 동쪽에 사는 고승, 승려들의 역사를 담는 그런 내용들, 승려들의 위인전을 지었고요. 선종의 수행서인 집지신체 요절을 관행하였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고려 불교계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었습니다. 숙종 때 의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였는데 승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때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청태종을 창시해서 통종까지 포섭을 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왕권의 힘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됩니다. 교광겸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겸하자 우리가 수행과 교리를 같이 수행도 하면서 교리도 같이 했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겸하자. 근데 의천이 죽고 나서는 결국에는 분열되어서 역시나 교종과 선종이 대립이 지속됩니다. 교종이 쇠퇴하고 선종이 무신정년 때 융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몬벌 귀족들이 교종을 후원을 해요. 통일신라 가볼까요? 통일신라 때 교종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후원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될수록 육두품이라던가 호족들은 뭘 후원을 하죠? 선종을 후원을 하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때도 고려에서도 문벌 귀족들은 교종을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벌하면 누가 집권을 해요? 무신이 집권을 하잖아요. 이 무신 집권기 때 되면은 선종이 말이에요. 이 선종이 무신 집권이기 때문에 선종을 무신 집권이 후원을 하는데 봐봐. 문벌이 교종을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종이 무신 집권기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후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무신 집권기 때에는 교종을 이제 후원을 하는 게 아니고 선종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울이라는 인물이 성교일치, 선종과 교종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예결사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용어 같이 볼게요. 정예결사를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이렇게 막 최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선종을 막 밀어주거든요. 막 수선사도 창건하게 하고요. 보면은 선종과 교종을 합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봐봐. 정치와 연관되어서 타락한 불교, 교종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수행을 전념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교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해요. 그냥 교리하고, 수행을 같이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용어 설명이 좀 더 어렵게 나와 있긴 하네요. 선정과 지혜를 근수로 하는 결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과 공부 같이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선사가 성립을 하였고요. 이거 역시 누가 지원을 해주냐면은 최후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성태종의 요새라는 승려는 백년결사를 맺었고요. 백년결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참회, 그러니까 불교 행사입니다. 참회가 들고 막 그 불교 행사도 되고, 스스로 그러니까 뭐 묵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연불수행, 외우는 거, 마니아비타물 관세음 모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외우는 거를 의미하고요. 백성에 이렇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진을 한번 볼게요. 무신직공이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왜 이렇게 대립을 하느냐. 우리는 불교를 공부를 하는 승려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처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포섭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처는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왕들이 믿었던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려고 한 거죠. 지돌은 깨달으면 한순간에 깨닫기도 하지만 그 깨달으면 뭐해? 수행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점수의 뜻이 뭐냐면은 결국 내가 뭐다? 부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참선을 또 하되 교리 공부도 함께하는 정해쌍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우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정해 결사를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과 해라는 거는 지혜와 그리고 그런 마음의 정을 쌍, 쌍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 이 정자가 선정, 마음의 그런 우러나오는 마음의 정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천 송광사로 근거지로 옮겨서 국왕은 진울의 결사운동도 지지를 하였고 수선사로 고쳐주었다라고 하지만 수선사는 사실은 최후가 지원을 해준 거입니다. 볼게요. 왜냐면은 이때 국왕은 무신 직공기여서 국왕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아이고, 수산. 자, 그래서 최충원 인물 나오죠. 수선사. 결국 최후가 음, 이런 운동을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았죠? 자, 돌아와서 그래서 무언 간섭계인데 분류가 또 변하게 됩니다. 자, 개혁적인 아까 이제 막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막 그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이런 개혁적인 성향이 무언 간섭계는 크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이 원과 결탁을 해가지고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도 소유하고 어 그렇게 되고 하는데 막 봐봐. 불교가 고리대를 일삼는데요. 뭔가 불교 같지 않죠. 불교계 폐단이 심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진사대부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시기에는 보우라던가 해근, 승려가 또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재종이란 것도 또 어렵기는 하는데 역시나 선종의 한 일파로서 참선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하는 내용의 수행 방법을 달리 했기 때문에 임재종이라는 종파가 등장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화려한 이런 것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고려의 사회를 학습도 했고요. 사상도 학습을 했죠. 자, 사회에서는 신분 구성으로 양인 지배층이 있으면 양인 피지배층이 있었고, 지배층 중에서도 이런 중간계층이 있었는데, 특히나 하급 향리 중에서도 상부국소의 향리는 차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인 피지배계층에서도 양인이지만 상부국소에 살고 있는 양인들은 양인이지만 차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회 모습으로는 정호층을 통해서 내부의 계층 이동을 통해서 자원적인 사회를 구성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 정호는 특수 직역을 부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또 있어요. 공수,
봉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상의 봉수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 봉수가 있는 산 근처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산 근처에서 살기 위해서는 뭘 줘야 돼? 땅을 줘야겠어, 땅. 그러니까 이 땅을 주면서 너는 항상 여기에서 살면서 적이 침입하면은 봉수를 올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우가 내가 이제 죽었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 와서 나 대신 또 일을 하는 거야. 왜? 이 땅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으면 어디에서 선발해와? 일반 백정, 일반 양인이죠. 그래서 이 백정이 이 자리를 또 대신을 할 수 있었고, 이 특수한 종호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있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아,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백정 봤는데, 자, 집중, 집중. 백정. 자, 여기 보면은, 피지배증, 양인이지만 피지배증이에요. 자, 과거를 통해서 학업 관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또 그리고, 정오의 빈자리가 생기면은, 정오로 삼았다. 대신에 이러한 특수직을 담당한 정오는 무슨 층이었다? 양인 중에서도, 지배층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지배층이었어요. 알았죠? 여러분 대답하고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선생님 걱정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도교, 귀족층에서 두루 묻었다. 풍수지리설, 예참, 그러니까 예언을 해주는 도참사상과 연관이 되어서 발달했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남경 길지설에 따라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교,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도 이렇게 살펴보았고, 정예결사 아까 누구였죠? 진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듣느라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